올봄에 나온 장범준의 노래방에서란 노래 들어보셨나요? 물론 노래도 좋았지만 직접 앞에서 친구가 자기 연애담을 들려주는 것 같은 재치있고 생생한 가사가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오늘의 주제가 떠올랐기 때문인데요. 어느 부분인지 감이 잡히시나요? 바로 이 부분인데요. 노래의 화자는 새들이 노래를 연습하듯 이성을 유혹하기 위해 매일 노래를 연습하는 것을 당연한 자연의 이치라고 말합니다. 일종의 유혹 비용을 지출하는 일이죠. 여기서 의문이 발생합니다. 모든 유성생식을 하는 동물들은 자신의 유전자를 전달하기 위해 이러한 생존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유혹 비용을 지출합니다. 가끔 보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더 극단적인 예시도 있습니다. 수컷 공작은 별거 없게 생긴 암컷 공작을 유혹하기 위해 아름다운 허리 깃털을 가진 지 진화했습니다. 물론 우리 눈은 정말 아름답지만 거추장스럽고 눈에 너무 잘 띄는 이런 깃털이 생존에는 정말 한치의 도움도 되지 않아 보입니다. 이건 뭐 포식자들에게 나 잡아 드시오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까지가 중요한 걸까요? 아니 목숨을 걸고서라도 를 해야 합니까? 이건 말고도 유전자를 남기기 위해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이 잔혹한 경쟁에는 또 다른 의문점이 있습니다. 무성생식을 하는 동물들은 완벽하게 유전적으로 자신과 일치하는 자손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유성생식을 한다면 자손에게는 자신의 유전자 중 절반밖에 물려주지 못합니다. 굳이 배우자를 찾을 필요가 없는 데다가 자신의 유전자까지 완벽하게 전달하고 급속도로 개체수를 늘릴 수 있는 무성생식은 효율면에서 굉장히 유전적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을 포기하고 손해를 끌어안으면서까지 오늘날 유성생식을 하는 생물들이 많다는 것은 사실 유성생식에 우리가 알지 못한 굉장한 진화적 이익이 있다는 건데요. 대체 뭘까요? 유성생식이 주는 이득을 설명하기 위해 처음 나선 사람은 바로 독일의 진화생물학자 바이스만입니다. 그는 최초로 아무소가 유전자를 섞는 과정에서 새로운 유전자형을 만들어내며 이것이 다양한 변이를 가져온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집단 수준에서만 유리하지 유전자 수준에서는 아니라는 비판을 받았으나 2000년대 이후 실험들에 의해 모두 유리하다는 주장이 다수 제기되었습니다. 바이스만 이후 이론 진화학자 피셔와 실험 유전학자 멀러는 1930년대 초 진화의 속도를 바탕으로 한 가설을 내놓습니다. 유성생식은 유리한 돌연변이 조를 만들어내는 요인에서 빠른 속도로 진화할 수 있으며 유전적으로 경직된 무성생식 개체로는 환경 변화에 적응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돌연변이가 생겼을 때 유성생식은 DNA 복구 메커니즘을 통해 유전자의 결함을 제거하지만 무성생식 생물들에는 새로운 돌연변이들이 점점 축적되고 이에 의해 생물이 죽는 현상을 멀러의 톱니라고 명명했습니다. 유전자 다양성이 성의 기원이라는 이러한 가설들은 처음에는 집단 선택 관점에 기반을 두었지만 차츰 개체 수준으로 다듬어져 이제는 성의 진화의 이점을 설명하는 가설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던 한편 생물학자 윌리엄 해밀턴은 기생충 가설이라는 새로운 설명을 제시하고 이는 성의 기원에 대한 가장 유력한 가설로 대우받게 됩니다. 이 가설은 바로 기생충 혹은 병원체와 숙주가 공진화했다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기생생물들은 세대가 짧고 무성생식하는 동시에 빠른 속도로 새로운 공격 무기를 개발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맞서기 위해 숙주들은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 다양한 자손을 만들어서 기생생물의 특정 유전형과 통하는 동격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무기를 가진 기생충 개체군이 살아남게 되고 그럼 또 그것이 통하지 않는 숙주 개체군들만 살아남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주변 생물과 주변 환경에 대항해 살아남기 위해 경쟁하는 것이 진화의 주 원동력이라는 주장에 진화생물학자들은 붉은 여왕 효과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이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한 장면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책을 보면 앨리스가 붉은 여왕의 손에 붙들려 이유도 모른 채 전력으로 달리지만 주변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상황에 되게 의아해합니다. 붉은 여왕은 그런 앨리스에게 여기서는 제자리에 머물려면 있는 힘껏 달려야 해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진화의 원리는 늘 그렇듯이 사회학 분야에 채용되어 다양한 현상을 대변하는 데 쓰이는데요. 나라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무기를 개발해내지만 결국에는 현재 지위를 유지하는 군비 경쟁이나 자본주의의 경쟁 원리를 표현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저를 비롯한 학생들이 겪고 있는 무자비한 입시 경쟁이나 스펙을 쌓아도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는데 그치는 취업 경쟁 등 현실을 표현하는 데도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 말입니다. 너무 암울한 이야기만 한 것 같지만 끊임없는 경쟁의 연속인 붉은 여왕 효과가 다양한 생태계의 번성을 가져온 것처럼 경쟁은 우리 모두가 정체되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도 사실이겠죠.
오늘은 이러한 붉은 여왕 효과를 아주 잘 드러낸 저그의 진화 군주 아바투르의 대사로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완벽은 없음. 완벽이라는 목표는 계속 변함. 멈추지 않음. 따라갈 수 있지만 붙잡을 수 없음. 이상으로 무지개를 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